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지금 임박하면서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윤 대통령 측이 자,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 아니냐.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조사를 해야겠다면 공수처 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를 용인하는 건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바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발부받은 2차 영장 그대로 집행하겠다. 유효기간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일주일 넘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최대 3,000명을 동원해 장기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의 의도는 배종훈 부원장 뭐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발부 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게 깔려 있겠죠. 그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계속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수사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수사 거부를 통해서 결국 더 나아가서 탄핵 심판도 계속 방해해서 자신이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몸부림 외에는 다른 의미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의 신청도 기각하고 두 차례나 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니까 여기에다 대고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응하겠다. 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면은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체포영장은 거부해도 되고 그리고 구속영장은 따라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이런 논리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논리에 궁해지니까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에 하지 말고 서울중앙지법에 해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구속영장 청구를. 그러면 피의자, 그것도 내란 수개 피의자가 그 영장 청구 법원을 자기가 쇼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정식으로 기소를 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라면서 그것도 가봐야 알겠다라면서 확답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체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결국은 수사를,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고, 그 명분 쌓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연전 그리고 지지층 결집, 그래서 헌재 심판을 결과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수사도 무력화시켜서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 신분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방어권은 있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법을 좀 너무 아전인수식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법치를 대통령이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응하는 거는요. 일단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확실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조그만 거리를 걸어가지고 최고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내란죄를 엮고 와서 수사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이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공수처가 무리해서 하고 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체포영장이 들어있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 이거를 적용을 제외한다는 이런 뭐 전무후무한 체포영장이죠. 전 세계 어디 가도 아마 이런 영장은 발부된 적이 없을 겁니다. 판사가 입법권까지 행사하는 그런 영장 발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처럼 무리해서 공수처가 실적 내기용으로 무리해서 발부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응하겠지만 이런 절차적 하자, 그다음에 수사 주체,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불법성 이런 것들 용인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야말로 더 법치주의를 어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전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누구도 대통령에게 영장에 대한 불법, 적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불법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오직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만 있는 부분이에요. 어저께 제가 뭐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왜 불법이라 쳐요. 윤 대통령 말만 따나 불법이라고 치게요. 그리고 불법이라고 치면 어저께 우리가 한 가지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판례가 나왔어요. 네. 어저께 1심이긴 하지만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정근 씨가 제출한 증거가 이것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돈봉투 사건 자체가. 네.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있어서 위법, 그래서 그 위법으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유라면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체포가 됐다. 그래서 어떤 인신이 구속이 됐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법원 본안 재판 단계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말이 없고 왜 오로지 그냥 불법이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은 일단 적법하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을 규정 지을 수 없어요.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대통령이 뭐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본인이 제일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법을 수호할 책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헌적인 계엄 선언,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법을 어긴 사람이 제일 누군데요. 그래서 지금 끌고 있는 것은 최근에 어떠한 나타나고 있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적인 투쟁보다는 어떤 외적인 투쟁으로서 본인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좀 감춰보겠다라는 어떠한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체포영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 자체는 저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이 계엄 선포가 된 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온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양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은 그냥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말 좀 충격을 먹고 당황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나오면서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국기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가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 너무 불법이고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미 지지세가 한 곳에 결집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치적인 인물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리하게 줄탄핵을 하고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려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판국에 대해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목소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화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간과하고 무조건 뭐 내란 수계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고 이런 얘기만 한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오르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집단에게 대통령 탄핵을 맡기면 정말 더 나라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겠구나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꼭 되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처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댓글 의견 올라와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란 수계가 관저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쫄보도 이런 쫄보가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밀항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구속영장 발부하면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나가서 설명하겠다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수사권 있는 경찰이 소환 조사하고 그게 안 되면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제 체포영장 그 충돌에 대한 걱정 의견을 특히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헬기에 장갑차까지 들어오면 정말 총격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양측이 대치하지 말고 협의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국가기관끼리 서로 충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이제 보면 지금 대통령 관저가 쇠사슬, 가시철조망, 그다음에 차벽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은 보니까 요새가 된 관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윤 대통령 어제 도피설까지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송에서 이미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느 인터넷 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외견상 그 남성이 관전의 경내를 걷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7분짜리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놓고서 이제 박지원 의원은 딱 봐도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 이렇게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언론은 그러면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데 이걸 또 왜 그 보도를 했을까요, 설경 변호사? 그러니까 뭐 그 말씀대로라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우측에 치우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좌측에 있는 어떤 유튜브도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브까지도 전부 다 챙겨 보신다는 얘긴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마이뉴스를 보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으셨는지 어쨌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의도해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저기까지 가게 되면 사진 찍힐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치밀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대통령이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다시 한번 현출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닌가. 그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요. 만약에 그러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지지자 그 관저 앞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의혹 또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 있다 관저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의도보다는 약간은 우연에 더 가깝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의도가 있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박범계 의원이나 지금 안규백 이 국조특위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도피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도피했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의 가장 핵심 층인데 핵심층이 지금 추위에 벌벌 떨면서 집 앞에서 대통령의 사수를 위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도피를 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즉각 반박하기 위해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어떤 또 정치적인 어떤 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저는 실제 민주당 그 국회의 질의를 보면서 정말 그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랑 그 박범계 의원 질의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도피했나? 이렇게 저도 순간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유튜버들이 대통령이 도피했다, 썸네일 따서 이렇게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건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어떻게 그 안규백 위원장,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이 오동훈 그 공수처장은 정말 무능한 것이요. 그 답변에도 마치 대통령이 도피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측으로 답변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려를 좀 표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오마이뉴스라는 조금 다소 생뚱맞은 언론사가 등장은 하긴 했지만 이거는 저는 도주 의혹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는 이번 이제 2차 체포영장은 이제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형사기동대까지 한 3,000명까지 동원하겠다고 하고 헬기를 타고 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 관저가 P33 공역입니다.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는 이렇게 되면은 그 헬기를
총으로 쏠 수도 있다, 격추시킬 수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배종희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부분은 실제 집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체계는 매우 급박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경찰 인력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경호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부대 인력도 사실상 이탈했다. 그리고 군 지금 사실상 권한대행 책임자, 경찰 권한대행 책임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호처 인력만 남은 이런 상황.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니까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다. 또는 뭐 기소를 하면은 내가 재판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뭐 지지층들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도피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도피설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수사 탄핵에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체포영장까지 지금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도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요. 또 그러면은 도피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얼마든지 도피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국회 답변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지금 본인이 해야 될 도리는 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또 그리고 국론 분열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석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 아니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떳떳하다고 그러니까 무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여기서 역대 대통령의 좀 모습을 잠깐 첨언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진하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이런 모습 이게 마지막 보수의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도피설 관련해서는 댓글 소개해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나타나 민주당발 도주설 가짜뉴스에 쐐기를 박은 건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근데 도피설이 과연 현실성이 없나 궁금하다. 계엄설도 결국 현실화됐음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